설명드리기 전에요. 먼저 큰 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수특 1구역 제거 주장이고요. 창립총회를 인가를 4번에 걸쳐 합니다. 첫째는 추진위원회 승인 받아서 여러분 분리해서 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합니다. 그래서 총 4번의 인가를 하는데 그 중에 3번은 하나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에 대한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조합설립 때부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가해준 공통점은 뭐냐면 사업비가 정해지는 겁니다. 창립총회 때는 여러분이 대략적인 사업비라고 조합설립 동의서에다가 우리가 대충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다 라고 해서 그걸 전제로 여러분이 동의서를 내주는 겁니다. 그것을 시가 승인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모르는데 총회도요. 이 승인은 사업비가 정해지는 총회, 소위 말해서 조합 창립총회,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총회, 사업시행계획총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총회는 다 사업비가 정해지는 총회인데 그때마다 시에서는 엄격한, 시가 아니라 부시정법은 현장 참석을 20% 이상 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OS를 통해서 서면결의서로 모든 걸 해치우니까 조합원들이 사업비가 얼마가 늘어나는지 많은지를 모르니까 최소한 20%는 현장에 참석해서 토론해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인 배려였는데 실제로는 서면 다 내고 20%가 참여하죠. 설사 여러분이 20%가 안 오면 OS 아줌마들이 조합원인 양 머리만 채우고 그냥 총회해버립니다. 그런 거 모르세요? 아시죠? 모릅니까? 그런 사실도 모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회 날을 주로 잡을 때 평일날 잡아야 할 텐데, 아니 평일날 잡으면 여러분이 참석하기 현장 참석이 되게 어려울 텐데 조합은 항상 평일날 잡습니다. 이때도 벌써 화요일, 자 이때도 월요일, 어쩌다가 이때는 일요일날 한번 잡았네요. 이것도 언제입니까? 이것도 수요일. 자 이번에도 목요일. 쉬는 날 잡아줘야 여러분들이 와서 총회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평일날을 잡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오지 마십시오라는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20%가 참석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가만 놔두면 잘 안 와요. 조합원들이. 5 내지 7%입니다. 정상적인 조합은. 근데 20%를 모으려면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잡아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평일날 저녁에 잡아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낮에 설명했더라면 이 숫자가 왔을까요? 안 옵니다. 저녁에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모든 조합들은 여러분이 안 오는 걸 원합니다. 총회장에.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걸 전문용으로 주는 대로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계기로.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이 정신 좀 차리시라고 말씀드리면 2007년 7월 30일 날 여러분이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7월 31일이죠. 이때 창립총회인데 이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하면 789억 원 그냥 억으로만 끊을게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신축비가 689억 8천, 기타 사업비용이 120억 뭐 이래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금액대로 동의서를 내줬던 겁니다. 그런데 2016년 7월 26일 날 2016년 10월 26일 날 사업시행총회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업시행총회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총회인 겁니다. 개인이 할 때는 건축 허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이 집단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얼마냐면 1551억입니다. 약 2배 정도 올라가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가 저기였는지 사업시행계획을 좀 변경합니다. 이때가 2018년 7월 18일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요거의 변경입니다. 사업시행계획에. 이때 얼마냐면 1604억입니다. 얼마 정도 올랐나요? 한 53억 정도 올랐나요? 그죠? 여러분들은 53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합원이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꽤 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올리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2019년 5월 9일이죠. 뭐 1년도 안 됐습니다. 1800 관리처분입니다. 많이 올랐네. 2,000억. 1800억입니다. 약. 자, 그런데 그 전에
분양 신청 때를 또 한번 봐보고, 그냥 보나마나 그런데 분양 신청 요거에 대한 분양 신청이 있죠. 2017년도에 분양 신청 받았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어요. 삭제했는데요. 경쟁하고 또 있는데 아까도 있었는데 약간 빨간 거 있었는데. 요게 아마 저기였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최근 가지고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겁니다. 이게 18년 거. 근데요, 재밌는 게 이렇습니다. 이때가 2016년인데 2016년도에 사업시행 계획을 했을 때 그 사이에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때 2017년 2월 16일 날부터 3월까지 분양 신청을 하는데 이때 사업비를 얼마로 받냐면 1639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여러분한테 무슨 배려를 하려고 했는지 1604억 어쨌든 내려오긴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분양 신청할 때는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봤을 거고요.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여러분한테 했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제대로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이때는 1739억으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가 2018년 11월 20일입니다. 내가 조합원 총회에서 총회만 하면 일단 사업비는 올라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와 같이 이거를 동의를 해줬잖아요. 사업비만 올린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와서 무조건 막 찍어주고 찬성표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내가 사업비가 올라가면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사업비가 올라가요, 계속. 아니, 근데 무조건 찬성 반대가 아니라 내가 들어보고 합당하면 찬성하겠잖아요. 그 금액을 비용 충분히 납득이 간다. 라고 하면 찬성을 해야 물론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거 안 하려고 하면. 그런데 중요한 건 왜 내가 이 금액을 적냐면 여러분이 기본을 아셔야 그 다음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가 하면, 창립총회가 하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줍니다. 시청에서.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나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시간도 오래됐잖아요. 2007년이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흘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있고 올라갔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조합이 아닌 다른 조합에서는 조합 창립총회하고 곧바로 시공사 선정 총회할 때 벌써 10% 이상 20% 막 걸리는 조합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근데 이건 의미 없고요. 다만 여러분이 그 사업 시행,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고요. 조합이 생겨야 그 사람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내야 그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 시공사도 뽑아놓고 보니 1551억쯤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불과 3년이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300억이 어찌됐든 300억이 올라가는 거 알겠어요? 300억이 올라가면 1인당 1억이면 여러분 집 한 채씩 짓고 남아요. 그렇죠? 저 중에서 25평이면 1인당 한 4, 500억 갖고 집 짓잖아요. 땅은 그 땅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일단 올라갔다고요. 300억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합원이 2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연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올라갈 때 사업시행 계획을 기초로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과 이거는 금액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토대로 자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 사업비에 터잡아서 분양 신청을 받는 거라고요. 분양 신청은 여러분이 분양 신청만 받았지 의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안 해도 싶은 사람 안 해도 총회에서 의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은 총회에서 사업비를 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나마. 근데 분양 신청이라는 것은 이때 총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분양 신청 해라 그러면 이 금액이 갖다 써야 한다고요. 이해가 하셔요? 네. 그런데 지 멋대로 올리잖아요. 그저께 총회 때는 1551억이라 했는데 왜 1639억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물어본 사람 한 명이나 있어요? 조합에다가. 안 물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딱 때려봐서 애가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을 막 때려요. 부부간의 폭력도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안 맞아야 한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업 시행 계획을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변경은 뭐 여러분이 아실 거고 왜 변경했는지 다 아시죠? 어쨌든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해요. 그랬더니 또 분양시점 때 금방 1639억이라고 하더니 또 내려줘요. 무슨 연인지 1604억으로 너무 많이 올렸다 싶었나? 104억을 올렸으니까 고맙죠? 좀 내려줘요. 그러더니 웬걸 이걸 기초로 이제 또 분양시청을 다시 받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니까. 그런데 또 1739억 다시 130억이 또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총회에서 무슨 의견을 하든지 말든지 누군가는 직원대로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여요. 이걸 기초로 분양신청을 받는데 올라가요. 그럼 그거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어요.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모자라 1739억에서 그럼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올라가죠. 1800억으로 60억이 뭐 애들 이름입니까? 조합은 250명밖에 안 돼요. 항상 돈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현재는 18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서 멈추면 참 좋죠. 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불과 여기서 여기까지요. 300억이라는 돈이 올랐습니다. 집안채가 일단은 한 3년도 안 됐는데 집안채 값이 폭 날아갔죠. 그죠? 땅은 그 땅이니까. 집안채 짓는데 한 1억 들어가잖아요. 다른 사업시행도 내가 이때 받을 거고 뭐 이게 세대수 늘어난다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으니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됐게 된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총리측과 내일 모레 의결할 내용만 볼게요. 그 전 것들은 뭐 여기에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항목표로 좀 보겠습니다. 총계는 1800억이고요. 조사 측량비가 1억 1000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구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몇 평인가요, 여러분? 구역 면적이 몇 평이에요? 잘 모르세요? 왜 여기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죠? 저분들 다 아는데. 네? 아닐 텐데. 한 9,000평 내네요. 사업시행 면적 32,000 제곱미터니까 그죠? 연면적인가? 네. 그런데 1억 조사 측량 1억 1000 뭐 꽤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럼 설계비 23억. 몇 페이지입니까? 도시설계 67페이지 총회책자. 네. 설계비 23억. 계약 기준 뭐 계약서 거기 썼다니 그것도 넘어갑시다. 그런데 도시설계 6억 400. 뭔지 몰라도 많이 비쌉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이 정도 들어갈 걸 알고 계시죠? 그냥 감각적으로 비싸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합에 비해서. 그런데 설계할 때 공원은 또 따로 뺏는 모양입니다. 공원 설계 1억 2,100 돼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정비구역이 있다고 칩시다. 공원 그리는 놈 따로 맡기고 아파트 그리는 놈 따로 맡기는 게 좋을까요? 한 놈이 다 그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판단이나 저의 상식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아닌 일반 사업 시행자, 내가 만약에 땅을 사서 시행하는 사람 많죠? 시행자라고 부르잖아요. 시행사 뭐 이런 애들. 그죠? 건설회사. 이놈들이 땅 사갖고 만약에 여러분 땅을 사서 짓는다면 공원 설계 따로 맡길까요? 아니면 같은 놈한테 맡길까요? 같은 사람이요.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만 오면 그런 짓을 합니다. 조합으로만 오면 심지어는 여러분 공원 설계를 제가 자세히 안 봤는데요. 여기에 아무튼 제목만 보고 좀 설명드립니다. 공원 설계라고 돼 있는데 도로만 또 따로 맡기는 놈이 있습니다. 도로 설계만 따로, 공원만 따로, 아파트만 따로. 묘목 3구역 조합원들 가면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설계했는데 그거 따로 맡겼습니다. 300만원. 웃을 일 아닙니다. 이런 미친 짓을 오히려 그걸 따로따로 저하고 합치는 게 더 힘들겠죠. 상식적으로요. 아니 허가 받을 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놈이 그리는 게 쌀까요? 따로따로 주는 게 쌀까요? 아니 건물을 그리는데 이까지 또 우리 전문용어로 개평으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 예? 아파트 하단도 공원이에요. 그것도 그리잖아요. 아파트 내의 도로도 도로예요. 그것도 그린다고요. 그런데 왜 유독 도로 따로 공원 따로 빼내야 될 이유가 있었냐 말이죠. 그 다음에 감리가 30억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설계비가 23억이고 감리가 30억입니다. 근데 대부분 정비사업 쪽으로만 오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율은 설계비보다는 감리비가 훨씬 싸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설계를 하는 놈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설계한 대로 그대로 잘 짓고 있는지 보는 놈이 더 힘들까요? 설계하는 놈이 힘듭니다. 그래서 원래 더 비쌉니다. 감리비. 그런데 정비사업 쪽으로만 오면 감리비가 비쌉니다. 여러분도 비싸죠? 근데 다른 데는 2배, 3배 막 이렇게 받습니다. 감리비를. 그런데 재건축조합은 감리업자 한 군데를 시청에서 선정해주고요. 재개발은 다 시청에서 선정해줍니다. 재건축은 여러분이 감리업자를 한 명 선정하게 될 겁니다. 아니, 감리는 감리는 아니다. 이거 평가업자거든요. 죄송. 요 부분도요. 근데 왜 이게 비싸냐면 시청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조합에다 얘기하면 그 얘기합니다. 근데 설계는 그래도 여러분 같은 조합에 엉터리 들어오면서 설계사들이 설계 요율을 좀 깎아서 들어옵니다. 국토부에 고시하는 다 안 받습니다. 법무사도 또 법무사 협회 가서 고시한 등기비 다 받으면 떼부자 됩니다. 그래서 다 깎아 들어옵니다. 여러분 조합에 들어올 때. 왜요? 집단을 여러 개를 하니까요.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청에다 맡겨놓으면 지도는 쓰지 않는다고 빵빵하게 해서 골라줍니다. 여러분도 요거보다 더 잡아놨다는 얘기는 구리시에 얘기하셔갖고 될 수 있는 감리비 좀 많이 빡빡하게 왜 그따위로 옛날에 과거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비리가 너무 많아서 못하게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시청은 더 살판 났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극적인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둔촌주공이라고 전국에서 제일 조합원 세대수 많은 조합 아시죠? 네. 조합원은 6,300명인데 11,000세대 짓습니다. 그 바보들 설계비 130억 잡혀 있습니다. 관리처분 때 저기를 얼마 잡아놨냐? 감리비 520억 잡아놨습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속 상할 때는 둔촌주공 같은 분들 있으니까 참으시면 됩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30억. 비싸네. 엄청 비싸네요. 엄청 비싸네. 뭐를 했길래 30억씩 줍니까?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는 업체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를 내놓고 30억씩 이게 제대로 해놓고 받아갔으면 좋은데 아무튼 다른 조합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평이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건평이 자 저기는 한 9,000평 되고 9,800평 되고 면적은 건평이 총계 연면적 77,000이면 한 2만 평 되나요? 2만 그죠? 77,000이면 한 2만 한 몇천 평? 한 2,000평? 2만 몇천 평이죠? 그런데 30억이라고요? 그러면 평당 한 3, 4만 원은 넘겠네, 그죠? 얼른 계산하면 30억이면 3배가 비싸네. 보통 한 4배 비싸네, 4배. 평당, 물론 작은 데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평당 한 3, 4만 원 선입니다. 여러분 돈 쓸 줄 압니다. 많이 너무 많이 비싸.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건축비 여러분 462만 원. 아 이거 뭐야? 462만 원씩 줍니까 건축비? 몇 층 올라가요? 20층. 네? 비싸다, 비싸다. 건축도 아니구만. 여러분 역시 구리시에서 돈 쓸 줄 압니다. 그냥 여러분이 결정한 거니까 그냥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저 가짜만 잡아낼게요. 비싼 거는 여러분이 선택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33억 5,200. 비싸다. 엄청 비싸다. 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가 여러분 아까 이렇게 하면 도로나 공원 아까 설계도 따로 있잖아요. 요 공사비인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공원 만들었다 이거 아파트 지었으면 이 공사비인데요. 재건축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동네 구획정리 잘 돼 있죠? 네? 단독주택이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데는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꼬불꼬불 엉망인 데는 재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을 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뻥뻥 뚫린 데는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도로나 공원이에요. 요것이 재개발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까요? 별로 많이 안 늘어날까요? 원래 도로 있던 자리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계획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건축으로 가는 거라고요. 안 그랬으면 재개발로 가요. 확 판을 뒤집어야 되면 도로였던 자리 여러분 도로 된다고요. 이 조그만 데서 33억씩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물론 제가 설계도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확인하시라고 그러냐면 이
망할 놈의 조합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합이니까. 사업시행 계획을 나중에 변경도 똑같습니다. 최초로 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보면 합니다. 2006년 16년 7월 26일입니다. 이때 여러분 사업시행 계획서는 이 당시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도시정비법 30조에서 그리고 시행령 41조 그 당시 시행령입니다. 41조 2항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서는 이걸 쫙 정해라. 여기 보면 그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사업시행 개요, 2번 토지 이용 개요, 거기서 빨빨빨빨 해서 12가 나와 있고,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목만 있지 아무것도 없죠. 내용이 없죠. 내용이 보이세요? 물론 별첨이라고 된 것도 있습니다. 별도로 첨부도 있는데 여기 다 볼까요? 여기 보면 기반 시설, 자 보세요. 오케이, 한 5, 10억, 5. 새로이 설치할 정비 기반 시설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아 되겠네. 17번 이 당시 총회 제차 45페이지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법 65조 2항 규정에 의한 용도가 표시되는 정비기반 시설 조서 및 그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2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사와 새로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 도면 및 그 설치 비용 계산서 별첨 11을 내놨습니다. 별첨 11이 있나 보겠습니다. 보러 나겠네.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별첨 11이 먼저 봅시다. 이것도 있죠. 자, 별첨 12. 11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설치 비용 계산서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자, 설치 비용 계산서가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총액책자에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허가를 내주면 별첨이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별도로 첨부해놨는지 모르죠. 이 책자에는 없고 별첨은 요 뒤에 붙는 걸 별첨이라고 그거 그러죠. 나왔을 때. 네? 나무 뜯어내는 어디에다가 별도 첨부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제가 구리시를 여러분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그러냐면, 구리시, 기본 행위는 여러분이 하지만 이 엉터리 총회를 여러분이 했다 하더라도 인가 단계에서는 인가가 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효력이 없어요, 이게. 근데 인가 단계에서 이게 없는데도 여러분 총회에서 의결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33억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감각적으로 33억씩 이 쬐끄만 조합해서 이 비용이 33억 나올 일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특히 재건축에서는 안 나와요. 2000세대 이상 짓는 우리 저 명일동 3인끌인가 거기도 요 금액이 한 6억 얼마가밖에 안 돼요. 기반시설 공사비용 설치비용 계산서가 전문 용역업체가 맡겨갖고 그 계산서를 뽑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줬는데 시청에는 붙어있어요. 정보공개를 거기가 첨부하시면 돼. 사업시행계획서가 이렇게 책자가 얇은 게 아니라 약 한 2, 3천 페이지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안 보여주고 공무원한테 인가받으러 갈 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연이 있겠죠. 왜 그랬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여러분들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자, 이 금액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조합이 부풀립니다. 여러분보다 엉터리 조합인 증산 5구역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증산 5구역은 이 설치비용 계산서, 물론 총회는 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랑 똑같이 안 보여줬습니다. 약 38억입니다. 설치비용 계산서가. 증산 5구역은 조합원이 약 1000여 명 됩니다.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은 아까 다시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많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래 도로였던 자리가 조금 더 넓히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8억이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그럼 얼마 이야기했느냐? 38억이었으면 대개 경쟁 입찰 시키면 약 30억 정도에 들어옵니다. 이거의 약 80% 정도가 낙찰가입니다. 원래. 그래도 더 많이 남습니다. 원청 받은 놈은 그가 단 70%에 다시 재하도급 주니까요. 그런데 증산호구역 얼마 이야기했냐? 132억 얘기하겠습니다. 약 100억 가까이 들렸습니다. 이게 한 종목이죠. 그럼 이 조합만 그러냐? 아니요. 광명의 2구역, 광명의 11개 재정비 촉진구역 단 한 군데도 정상적으로 한 데가 없습니다.
광명 2구역도 약 100억 늘렸습니다. 약 90억 늘렸습니다. 90억 가까이. 왜냐하면 실제로는 99억인가 뭐 이런데 180 뭐 몇 억에 계약했거든요. 대놓고 늘립니다. 우리 엊그저께 해임총회했던 광주의 영주중공아파트 26억입니다. 원가 계산도. 근데 70 몇 억에 계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늘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원가가 얼마인지 38억 이 정도는 안 갑니다. 이 조그만 조합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영주주공 1000세대 넘어요. 거기도 원가 26억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같이 떼빵만한 떼빵 죄송합니다. 거기서 33억 5,200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요 자체를 보시면 33억 5,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가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33억 5,228만 5,700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끄트머리가 이렇게 뭔 단위로 떨어졌어요? 33억 5,280만 10만 단위 딱 떨어지는 게 잘 안 떨어집니다. 서울의 강북구에 있는 모 조합 제가 수화중이라 실명은 거론하겠습니다. 49억입니다. 근데 150억 잡아놨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49억이라고 제가 언론 보도되면 하면 되겠다. 가재울 사구역 걸레 같은 조합. 제가 가재울 사구역 조합 길이 100선을 제가 썼는데 서대문구청에서 반환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뉴스 보신 분들만 프로그램 JTBC 우리 누가 해야 돼?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야?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도 보셨어요? 그때 제가 가서 그 얘기 하죠. 여기는 59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59억에 해놓고 176억짜리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이걸 빌렸습니다. 160억인데 16억 포함해서 두 가지 포함 176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 빌렸는데 비교치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정보 공개를 해서 갖고 싶지 했더니 시공사, 아직 이진건설인가요? 네. 이진건설이 냈던 견적서를 갖고 왔습니다. 이 망하는 것. 누가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인가 받을 때 들어간, 자기가 견적 내고 시공사가 하겠다는 견적서를 갖고 왔다고요. 여기에 맞춘 견적서. 그거 말고 구청에 시청에 인가 신청한 그 소리를 갖고 왔다. 원가 계산했던 거. 다른데 모든 조합이 이렇게 늘린다 그랬죠. 여러분도 늘려주시겠습니까? 제대로 파악하고 싶지 않으세요? 38억 여러분 큰 돈이에요. 조합은 250명밖에 안 돼. 감각이 잘 없어요? 그냥 더 쓸 줄 알아. 자, 그 다음에요. 지방조사, 3,190만 원. 성명조사 7,700. 세상에는 간혹 또라이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가 왜 광명 얘기를 하냐면 광명 뉴타운이 그 말도 많고 많았는데 조합원들은 저를 외부 점검만에 편성시켜달라 그랬고 조합 쪽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시장하고 면담에서 제가 11개 구역에 외부 특별점검 들어가서 점검을 다 끝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요. 성면조사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집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성면이 있나 이렇게 한번 보고 성면 지도 그린다 합니다. 그 그리는 걸 성면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명이 제가 지금 기억 속에는 약 1억 6천부터 성면조사비용이 광명 대신 조합들이 다 큽니다. 작아야 500명짜리가 있긴 한데 대부분 한 1000여 명이 넘고요. 대부분 좀 큰 데는 3200명 뭐 이렇습니다. 조합들이 좀 규모들이 커요. 광명 뉴타운은. 그런데 한 1억 6천부터 최고 한 8억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8억 정도 때까지 성면조사 비용이 여러분들은 좀 조그마하니까 떼빵만 하니까 이건 7,7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광명 12구역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1138로 출발했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1138세는 여러분보다 4배 정도 크죠? 4배 정도. 네? 그죠? 거기 성면조사 비용 간혹 세상 사다 보니 바보들이 있습니다. 거기 성면조사 비용 얼마 했느냐? 712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또라이처럼 보이죠? 다른 놈들이 이렇게 부풀려 놓으니까 우리 신길 7구역이라는 데 있어요. 서울 가면 조합을 한 750명 됩니다. 지금 다 입주했습니다. 다른 건 다 해쳐먹어서 성면조사를 좀 안 해쳐먹었습니다. 비교적. 거기가 조합은 750명이 여러분보다 3배 큽니다. 건립세대는 1600세대 넘었을 거예요. 거기 좀 수익성이 좋았어야 되는 데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성면 철거는 17억에 갖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이 부풀려 처먹었는데 왜 부풀려 처먹었다고 얘기하면 성면 배출량이 148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지만 철거에서는 엄청 부풀렸어요. 왜냐하면 이 148톤이면 25톤 덤프트럭 6대도 나눠 실으면 되겠죠. 25톤 덤프트럭 새 것이 1억 5천 정도 갈 겁니다. 이걸 갖다가 차체 그냥 그대로 물어버려도 9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면 조사는 안 해먹었습니다. 왜냐하면 2,200만 원을 계약했거든요. 여러분보다 3배 조합은 큽니다. 근데 여러분은 7,700 감각이 별로 없으시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1억도 안 되니까 여러분 조합은 숫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번 1인당 부담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버릇은 처음 잘못 드리면 나중에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산출 등 2억 460만 원. 등이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뭐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비 기반 시설 산출 용역을 33억 얼마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에다 맡겨서 뽑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비용이 한 1, 2천만 원 줘야 됩니다. 공사비 이거 도면 보여주고 이거 공사 얼마 들어가면 원가 뽑는 게 있어요. 근데 2억 4백을 했는데 뭐 다른 등을 해놔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에서 사업시행 계획 때 붙인 원가 계산서 이진건설이 아니라 이 공사하겠다고 계약한 그놈 말고 제3자가 계약한 그걸 달라하라고요. 조합에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붙었던 거 결정을 해놓은 결정 안 해놓은 거 여러분이 눈과 귀를 멀게 해놓은 그 원가 계산서 여기에 2억 4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고 시켰던 그 업체에서 갖고 온 계약 원가 계산이 얼마로 돼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 그래야 33억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이해 가셔요? 네. 조사하시겠어요? 일단 눈 감아주시겠어요? 눈 감아볼래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비 8,500, 친환경 1억 400, 세네. 교통영향평가 1억, 뭐야 이거? 세네. 1억 6,500, 교통영향평가 1억 6,500, 뭐예요 이거?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합이 왜 엄청 비싸냐면 2,500명이었더라면 1,650, 아니 16억 5천일 거 아니에요. 미치게 할까요? 아무튼 많이 비쌉니다. 철거 및 잔재 처리비 28억 7천. 세네. 만평 잡고 20평당 28만원.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얼마나네. 많이 할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 땅 면적보다 아마 적을 겁니다. 용적률 100% 안 될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5층짜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80%죠 되게. 그죠? 땅이 만평이면 건물 8,000평이에요. 여러분 땅이 9,000평밖에 안 돼. 건물은 9,800평이었어요. 건물은 한 8,000평이나 될 거예요. 그러면 28억이라는 이 철거비는 상당히 좋은 금액입니다. 여러분이 돈 쓰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요. 회계 용역 수수료, 이런 좀 각종 등기비 23억. 근데, 여기에 보면 추정치 해놓고 신탁, 멸실, 보존, 법무사 수수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정말 좀 볼게요. 여러분, 신탁 등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시절에, 어느 때 하던 그 망하려면 신탁 등기를 지금 합니까?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가 지금 2003년 7월 1일날 도시정비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때부터는 신탁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 나쁜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든 표준정관에도 신탁등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조합으로만 오면 신탁등기를 하라고 이 망할 놈에 누가 시킵니까? 이 정관 만든 놈이 누굽니까? 정기업체죠. 여러분이 30억씩이나 준 놈. 그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차피 여기 한번 볼게요. 정관에다 또 넣어놨나? 신탁등기를. 국토부에 있지도 않은 신탁등기를 애써서 그 일부러 만들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기도 43조에 넣어놨네. 부동산의 신탁등기 망하는 자식들.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이 쓸데없는 이 법 규정에 맞지 않은 이 정관이 들어오는데 인간을 내준다는 게 더 희한합니다. 구리씨가 전국이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 망령이 생겨났냐면 지금은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거법이 도시정비법이라는 걸 적용받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런데 과거에 2003년 7월 1일 이전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법이 달랐어요. 재건축은 어떤 법을 적용받았느냐 하면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걸 적용받았어요. 지금 주택법으로 됐어요. 그게 주택건설 촉진법이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이 당시에는 신탁 등기를 안 했는데 상관없었는데, 여기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신탁 등기를 하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하려면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하기 전에는 일반 분양 승인을 안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정만 해도 신탁 등기를 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이 없어졌다고요. 도시정비법으로 지금 바뀌었다고. 바뀐 지가 2003년 7월 1일 날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옛날에 하던 버장머리를 해서 돈 주고 여러분 신탁 등기를 합니다. 정관에다 이 망할 자식 넣어놨잖아요. 어떤 놈인지가. 그런데 이게 규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면 또 그거를 뺏겨요. 신탁 등기를 우리 법무사 표현이라고 뺏긴다는 소리 말소한다고요. 말소. 제가 법무사 했던 사람이라 이건 너무 잘 알지 않겠어요? 내가 할 일 없이 신탁 하느라고 돈 들어가고 또 신탁 뺏기려고 돈 들어가고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이게 필요한 느낌은 그대로 놔둬야죠. 불필요한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재건축 표준정관은 법 시행 하루 전날 2003년 6월 30일 날 국토부가 한번 내려보냈고 2006년 8월 25일 날 법 개정되는데 하루 전날 8월 24일 날 또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정관을 찾아보세요. 어디에도 신탁등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유무를 가지고 지금 이 신탁등기라고 여러분들 속상하게 거기다 돈 쓰고 싶습니까? 불필요한 짓거리 하면 돈 쓰시겠어요? 아, 쪽팔리잖아요. 공무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걸 왜 인간을 내주냐고요? 이 두 군데 표준정관이 없어요. 재개발 표준정관이 없어요. 표준정관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엉터리 가장 기본을 제공했던 그 표준정관에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걸 뭔 미련이 나와서 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38조에 2였는데 여기는 48조 건조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넣을 데가 없으니 하나를 집어넣느라고 38조랑 9조 사이에 집어넣어 38조에 2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43조 원래 있었던 놈처럼 버젓이 들어가 있고 미치겠다 이게. 자, 금융기관 그 다음에 국공이 주상난도 협의역이요.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재개발에는 재건축에는 또 더구나 거의 없어요. 국공인주 무상양도 협의역이 3억 3천입니다. 여러분 조합은 250명짜리입니다. 3억 3천이 결코 작은 금액 아니에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려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짜입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 법 66조 1항, 지금 법 98조 1항입니다. 자, 혹시 젊은 분들 계시면 핸드폰 꺼내를 보시죠. 98조 1항에 어떻게 돼 있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주어가 시장 분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자 할 때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소유, 그 다음에 이 항은 여러분들이 저기 하면 협의를 받은 관리청은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의 정비구역이 있다고 치면 옛날 도로가 만약에 여러분 재건축이라서 그런 일도 없지만 옛날 도로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새로 사업식 인가하면 도로를 좀 넓혀라 하고 셋백 시키라 해서 요만큼 늘어났다고 쳐봐요. 실제로 하는 거 다 보는 그러면 옛날에 도로였던 자리는 그러고 예를 들어 옛날에 도로가 요만큼 있었다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 가정하자고요. 요거는 도로를 없앴어요. 용도를 폐지했어요. 시가 왜? 여기가는 다시 바뀌면서 여기가는 아파트 택지로 변했고 여기는 대신에 원래 주택이 있던 자리를 도로로 여기 넓혀라. 큰 도로를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조 2항은 요 금액,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국가가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소유하고 있잖아요. 국유지도 있고 물론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유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하니까 우리 용산에 가면 철도부지가 특히 많고 뭐 국방부 땅 많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 경기도 땅이 있을 수 있고 뭐 구리시 땅이 있을 수 있고
뭐 국가 땅 뭐 어떤 기관 뭐 들어있다 그러면 그런 땅이 있을 수 있다고요. 만약 국방부다 그러면 군부대가 있어 국방 땅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요거를 새로 도로를 넓힌 거를 여러분이 기부 체납을 해줘야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옛날에 국가권은 다 무료로 받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부 체납할 게 1,000억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옛날 거가 근데 계산해보니까 옛날 거가 우리한테 편입되는 게 500억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내가 줄게 1,000억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거를 전부 무상으로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거꾸로 국가 땅이 1,500억이고 내 땅이 1,000억밖에 안 돼. 내가 줄 거는 기부 체납하는 1,00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국가 땅이 들어가고 내가 더 늘어나겠죠. 사업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그럼 500억을 사와줘야 되겠죠. 돈 주고. 정산해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땅이 기존의 도로가 옛날보다 넓어집니까? 재건축 재개발하면 좁아집니까? 다 넓어져요. 여러분 사고 일은 거의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를 무상양도 하라는 게 97조 2항이에요. 규정이.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도 조건을 붙이지 말라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게 누가 하느냐?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가 실제로 경기도면 경기도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또 구리시는 지가 재무과하고만 협의하면 돼요. 재무과가 그 관리기관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재무과하고 협의하면 된다고요. 야 이거 법률상 우리가 저 지급체납 받을 거 이만큼 늘어났는데 옛날에 일부 도로가 저 폐쇄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무상으로 줘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요. 문서로 머리맞고 하는 건 아니고 국방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기부채납 받을 게 이만큼인가 국가 땅이 이만큼 있지만 이거 무료로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국방부 무슨 작전도가 있었다고 쳐. 그런데 이것을 민간업체가 공무원이 하라고 돼 있고 실제로 공무원이 하는 업무인데 민간업체가 한다고 하고 용역비를 주겠다는 게 3억 3천 가짜예요. 자신있게 얘기해요. 왜냐?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이거 민간업체가 할 수 없고 우리가 합니다라는 조달청 자산관리공사의 공무원들이 답변서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보시라고요. 이거 공무원이 하는 짓이기 민간업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왜 법이 시장군수가 하라고. 법에서 주어는 찾는 건 웃기지만 시작이 시장군수는이라고 돼 있다고. 얘가 한다고 얘가 공무원이. 세금은 누가 부리고 용역비는 누가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냔 말이야. 지방약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권을 포기하든가 자율적으로 하게 하든가 인간을 내주려면 제대로 복원해 주든가. 이거 비로소 그야말로 얼마 전에 어느 수사기관에서 수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했다고 이 부분. 처음으로 아마 수사 결과가 얼마 후에는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서는 몇 차례 나왔어요.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렇지. 이런 허위 계약들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서대문 가재월 사고의 피디백서가 발간이 됐더라면 물론 그 내용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피디백서는 일반인한테 공개 안 하고 전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서대문구청이. 세상에 죄송하니까 심크만 국경 무상 인도협의 양도협의 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5분의 1로 줄은 액수예요. 이것도 아니 어찌됐든 처음에 얘네들이 받을 때는 예. 10%. 아 그래요? 150억인데 15억인데 10%면 150억인데 좀 저희가 10% 나가니까 15억 맞습니다.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자, 조합에서 막 그 수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 용역 제가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조합을 봤는데 제일 싸게 받은 놈이 4천만 원 받은 놈이 있고요. 광명 12구역입니다. 두 번째로 싸게 받은 놈, 계약한 놈, 안양의 상록지구 4,500만 원이고요. 여러분 아까 10% 말씀하시니까 가재울 사고의 맨 처음에 얼마 약정이냐 10% 약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010억어치가 무상양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기부채납했던 게 2,200억어치고 CUG 갖고 있는 게 약 1,000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중에서 무상으로 양도받은 게 1,010억이에요. 10%니까 얼마에 101억이죠. 이렇게 약정했다가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수사하려니까 정비업체 사장이 정비업체에게 약정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잠잠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슬그머니 소송해갖고 59억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송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1심에서 한 번, 2심에 한 번 끝냈어요. 안양의 덕현지구는 약 10억 가져갔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업비가 아니다 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조합별로. 여러분은 근데 250원짜리 3억 3천 대빵만한 조합이.
이 상록지구 여기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비대위 출신 조합장을 3년을 도와줘서 조합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라는 걸 내가 그토록 많이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조합장한테는 이거를 동네 부동산업자 데려다가 계약을 합니다. 얼마나 쫀쫀하냐면 너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이랑 나눠 먹어라. 그래서 부동산업자 8명인가 붙었다가 먹을 게 얼마 안 되니까 하나 안 먹을래요. 그래서 요즘은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 5시간 뭐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여기는 조합은 700, 약 몇 명이에요? 725명인가 그래요? 근데 200, 여러분 3배 커요? 250명짜리가 얼마라고? 3억 3천. 가짜여도 금액이 또 틀리잖아. 가짜 중에서도. 그죠? 예. 예? 아파트 한 채씩 막 날아가고 몇 채씩 날아다니고. 자, 현금 청산자 매입 비용, 매도 청구자 매입 비용, 매도 청구자 매입 비용, 현금 청산자 매입 비용 두 개 똑같은 말이요?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 찐계란하고 삶은 계란 똑같아요. 다 틀려요. 왜 근데 두 개로 나눠놨어요, 여러분 조합은? 뭐 매도 청구자 매입 비용, 현금 청산자 매입 비용, 83억, 140억 맞습니까? 총회비용 9억. 총회비용을 총회 한 번에 얼마씩 씁니까? 예? 9천? 얼마요? 9억이잖아요. 9억. 9천만 원이에요. 도대체 한 번 총회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길래 이 대빵만한 조합이 9억씩이나 총회비용을 잡아놓냐고요? 말도 안 돼. 10번 총회도 한 번에 9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조합원이 250명짜리라니까 2,500명이면 총회비용이 90억 들어가야 돼. 2,500명짜리 조합 쓰고 셌어요. 여러분 지금 숫자가 작아서 근데 조합원 숫자가 작다고 해서 이 금액들이 감각이 안 와닿는 거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예비비가 또 15? 아직도 뭘 뺄 걸 다 못 뺐나? 예비비 15억이면 여러분 2,500원짜리 150억 예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금융비용이 125억. 이거 125억. 여러분 총 재산이 얼마입니까? 총 재산 가액이 789 아닌가? 789억. 89억. 그래서 여기 얼마였죠? 볼게요. 내가 정확히 보고 해야 돼. 780원 네? 정년재산, 730억. 730억에, 자, 계산 좀 해봅시다. 125억. 자요. 125 나누기 730입니다. 730이죠. 아까 여기 730억. 그죠? 정년재산. 그러면 17.1%. 와, 씨. 여러분은 이 사업비 하나 때문에요. 이 사업비가 지금 금융비용입니다. 사업비 금융 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자. 여러분이 사업비 이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유이자 사업비 요 이자가로 인해서 여러분 전체 재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의 17.1%를 이자로 내는 거예요. 자, 정전재산 평가액 아시죠? 혹시 우리 이영석 조합원님 얼마 돼요? 6억입니까? 6억이면 6일은 6, 7은 42, 1억 한 2천만 200? 1억 200인가요? 1억 200이 이자로만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이 사업하면서. 그런데 이게 왜 생겨나는지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사람 돌아가시겠는데 여기 여러분 여기 시공사 계약서 있죠? 왜 생겨났는지를 그 이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채권 보전, 공사비, 일반 물량. 자, 공사비 대여금의 상환. 이거는 총액체크가 올라옵니다. 166페이지. 25조 이하입니다, 여러분. 공사계약서안. 갑은 조합원 부담과 분양금, 연체 이자 등을 징수하는 즉시 공사비, 대여금,
전액이 완료될 때까지 징수금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그 밑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공사비하고 여러분 비용 금액 다 주라 이런 얘기는 당연한 원칙이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로 주라 하냐면 자, 사망에 있습니다. 입금된 분양금은 중간부터 읽을게요.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갑은 조합입니다. 갑이 을에게, 을은 시공사입니다. 지급해야 될 전체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입금액 전액을 연체료 이자, 공사비, 유이자 사업비 원금, 무이자 사업비 원금 순서로 상환한다. 무슨 얘기냐면 연체 이자하고 공사비를 먼저 상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요, 이걸 지금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1,800억 중에 공사비가 1,080억입니다. 1,080억. 1,800억 중에 공수변 오셔야. 그럼요. 여러분 잠깐 계산 좀 해보세요. 네? 사업변호. 자, 저기 빼고요. 저기 빼고. 1,080 나누기 1,800 60%. 여러분의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집 지을 때 시공사에 돈 주면 거의 다 지은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무슨 놈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가짜 사업비를 아까 부풀려진 사업비를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볼 때 1,080억은 전체 사업비 중에 60%밖에 안 돼요. 재건축이 재무 건전성을 띄려면 제 주장입니다. 최소한 75%는 돼야 됩니다. 재개발 아무리 못해도 65%는 넘어야 됩니다. 왜 재개발이 그럼 더 불량하냐? 건축비가 더 차지하는 비율이 적냐 하면 재개발은 여러분이 부담하지 않는, 재건축에서 부담하지 않는 세입자 이주비, 영업보상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잖아요. 재건축이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재개발은 공공성이 강해서. 그리고 임대주택이 많이 재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은 60%밖에 안 돼요. 그럴 줄 알았죠? 아까 내가 막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뭔지 알았죠? 60%밖에 안 돼요.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맨 최초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아까 제가 잠실 때문이라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입주했던 잠실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합쳐서 자, 항목도 듣게 맞네. 조합 사업비 자 8,527억이죠. 그죠? 제일 끝에 사업경비 합계 총 공사비 플러스 사업 경비 그 중에 시공비가 7,590억이죠. 자 7,590억 중에 8,520억 8,520억 90%가 공사비죠. 이렇게 항목이 많은데도 왜 옛날 사람들이 재건축하면 돈 벌었는데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그 시절에는 재건축하면 돈 벌었어요. 아니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 땅을 갖고 빌라를 지은다고 생각하면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95% 이상 되죠. 아니 안 그래요. 공사업자한테 도금 맡기고 나면 나머지 뭐 설계 이런 거 조금 들어가기는 5%그 정도면 더블 쳐요. 그런데 공사비가 60%밖에 안 된다고? 아니 공사비 말고도 40% 전체 사업비 40%가 무슨 비용이 있는 거야. 아까 국공유지 무상량도 이런 거 가짜부터 시작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막 열받았잖아요. 사연이 있었던 이제 진작이로 가셔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까 17.1%나 이 비례율을 하락시킨 그러면 60%에다 요거 없애면 77.1%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죠? 아니 그렇게는 계산이 안 되고 이상한 계산이다.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내 전 재산의 17%가 내가 또 부담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때 또 아까 지금 125억이 왜 생겨났는지 사업비 이자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부담금의 관리, 그 당시에 계약서입니다. 잠시 2단지 그 계약서입니다. 잠실 거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왜냐면 2009년도부터 시공사들이 이런 못된 짓거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2008년도 거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때는 보면 은은 입금된 금액은 갑이을에게 지급해야 될 연체료, 대여, 원리금, 공사비 등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으로. 공사비가 제일 뒤로 가 있죠. 그죠? 여기에. 근데 여러분은 공사비가 변제할 때까지 우선 충당은 앞으로 가 있죠. 아까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돈 들어오는 거는 아직 공사 안 했는데 공사비부터 주란 얘기예요. 그럼 공사비가 얼마예요? 60% 전체 사업 중에 60%밖에 차지 안 하는데 이거를 먼저 다 가져가고 공사 기성에 관계없이 가져가고 나머지 40%는 여러분 이자를 계속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120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도급공사계약이라고 돼 있죠. 도급이라고 돼 있죠. 공사계약서 이름이 도급이라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시공사 도급 범계약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도급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민법 664조에 가면 도급은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 도급입니다. 터키 한꺼번에 네가 다 알아서 해줘. 이거예요. 군데군데 뛰는 게 아니고 담배 피잖아요. 시공사한테 자기가 한도급 주든지 말든지 하고 이게 도급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대금 지급을 언제 하느냐? 민법 665조에 가면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계약은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돈 받는 거예요. 주면서 가장 여러분이 민간 생활에서 쉽게 도급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차 빵꾸 때우러 가는 거예요. 차 빵꾸 때울 때 빵꾸 때운 거 다 보고 돈 줘요? 아니면 미리 돈 줄 테니까 빵꾸 때우세요 하세요? 예? 때워진 거 보고 돈 주시지 바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그쵸? 그게 도급계약이에요. 호불인 거예요. 그 대신에 이쪽에서는 뭐예요? 돈 10,000원 빵꾸비 받으려고 1억짜리 차지만 저당을 갖고 있죠. 그걸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법률 용어로. 여러분도 공사비를 다 안 주면 시공사가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키를 안 넘겨줘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까 800억? 1,080억? 근데 1,080억이나 되는 공사를 하는 사람한테 야, 다 짓고 나면 나한테 키 갖고 와서 돈 받아가 이러면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공사는 어떻게 하냐면 기성물로 주는 거예요. 자, 10% 된 거 확인하고 10%만큼 주고 20% 된 거 확인하고 20% 주고 이걸 기성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도급공사를 하는 거예요. 도급계약은 다 이렇게 해요. 대형 공사는 너무 크니까 한꺼번에 다 끝내고 와 이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결산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기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용어는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처럼 아까 야 분양되는 쪽쪽 분양대금 들어오는 즉시 나한테 공사비 먼저 줘라고 하는 걸 분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공 도중에 시공사 부도가 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기는 배터리죠. 왜 나는 이게 끝까지 갈 줄 알고 돈을 미리 다 공사비를 줘버렸는데 부도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계약이 민간 생활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런 계약을 하시겠어요? 하수도 하나만 좀 고치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계약하시겠어요? 하수 고치는 사람한테 잘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돈 주고 여러분 외출했다고 오시겠어요? 예? 다 한 거 보고 주시겠어요? 아니면 미리 돈 주고 가시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미리 돈을 주세요? 왜? 무엇 때문에? 2011년 10월에 서울시는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클린업 시스템에다 올려놨습니다. 거기 공사비를 지금 이 잠실거 계약서처럼 2009년도까지는 모든 시공사가 언감생심 이렇게 할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은 공사도 안 했는데 정말 좋은 물주가 하나 생긴 거죠. 공사비를 막 미리 주니까 그거 갖다가 자기는 다른데 얼마든지 이자 없이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시공사 입장에서 보자고. 네. 얼마나 좋아요 이 공사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보라고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자 120억이 생긴 거예요. 내 돈은 네 돈이고 우리는 빚어다 쓸 거고 왜? 네가 먼저 가져가. 나는 널 믿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지어주겠지 뭐 아무래도 내 돈 그냥 떼먹겠어. 지금도 똑똑한 놈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춘천 소양 재정비 촉진구역 2구역 시공사 요새 바꾸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시공사가 선전한 거 보세요. 제 카페 누가 올려놨어요. 보세요. 이거. 우리는 기성분이 이렇게 해서 사업비자를 받고 여러분의 기성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빚을 먼저 갚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사업비자라는 분이 없어요. 옛날 잠실에서는 이렇게 깨알같이 사업비가 많지만 왜 공사비가 8,590억 총 사업비 중에 8,020억 사업비 중에 7,590억이 공사비였냐? 라고 하면 여기는 사업비자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성물로 가면 그들이 말하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만 우선 갖다 쓰고 유이자는 내가 돈 들어오자마자 먼저 갚는 거예요. 그리고 기성물로 가면 여러분이 돈이 먼저 들어와요. 기성 가기 전에. 그리고 설사 먼저 주면 여러분 아파트 그냥 받아보셨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얘들은. 그런 경험 있죠? 미리 돈 내면 뭐 해줍니까? 선납 할인해 주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할만 늦으면 지연이자 물리니까 거꾸로 내가 하루 먼저 넣으면 선납에 따른 할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돈 놔두고 내 돈을 미리 줘버리고 여러분이 이자 120억이나 내겠다고 이런 관리처분 얘기를 너는 망하는 만들어낸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지금 잠실 걸 제가 샘플한 잠실 1단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2016년에 3호가든 3차 이건 제가 왜 갖고 나왔냐. 이놈들이 맨 처음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공사예요. 현다이. 초안에는 그렇게 다 여러분처럼 돼 있었어요. 이거 제가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400명의 조합원 44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업비 이자 보시면 찔끔 잡아놨어요. 40억이나 잡아놨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큰데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초동이니까. 그런데 사업비 40억이라고요. 근데 초안에는 여러분처럼 먼저 공사비 땡기겠다고 돼 있었어요. 그 망하는 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춘천 소양 제2 재정비 촉진구역 여기도 마찬가지 유이자 대여금, 유이자 대여원금, 공사비, 무이자 대여금 뒤로 갔잖아요. 공사비 뒤로. 그 당시에 여기는 처음 뽑을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놈들 마음에 안 들어 따르고 지금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봤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해줘서 이 맛을 봤다고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시공사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눈을 찍고 와도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 자체는 없습니다. 발전계획서에 이게 심플하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은 뭐가 달라서 250명이 공사비 이자를 내 돈 갖다가 먼저 시공사 주고 우리는 이자 내려고 120억이나 잡아놔요. 누구의 작품이요? 참으시겠어요? 이분은 1억 206억이니까 그렇지만 물론 1억인 사람은 1,700만 원만 부담해요. 돈 많이, 평가액이 좀 높은 사람은 좀 억울해요. 이렇게 줘버리면 뭐를 해도 사업비를 바로 잡지 못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손해입니다. 알아서 하시오. 치려고 하시고. 말라. 고치고 싶어요? 네. 어디 고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감정평가 수수료 뭐 그렇다 치고 6억 6천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 난 도대체 쫙만 좋아해서 뭐가 하는지 잘 많이 모르겠는데 먹었네. 조그만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모든 금액이 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조합이라는 걸 내가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용역비. 기타가 뭐예요? 거시기. 기타는 아무도 몰라요. 전라도 사람들만 알아. 거시기예요, 거시기. 근데 거시기를 산출 근거를 뭐라 해요? 지작물 이주관리 및 범죄방이라고 써놨어요. 에헤이. 15억입니다. 15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 큰 돈이죠. 730억 중에 15억이면 2%인가요? 2%. 2%죠. 내 재산의 2%를 여기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1억이면 200만원, 6억이면 1200만원. 축하. 그래서, 자, 지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들이 이 지작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예요. 우리 수택 2구역 이거 39억 잡혔나요? 네.
환장하겠습니다. 여기 누군가는 이 비디오를 촬영해서 여러분을 돌리면 수태기구가 또 볼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전기, 수도, 가스만 철거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태기구역이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계약서가 없고 지금 한꺼번에 15억으로 합쳐놨어요. 수태기구역 조합은 몇 명이죠? 1320명이면 여러분 5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수태기구역 여러분보다 숫자가 5배 많잖아요. 그죠? 250명짜리가 5배인가? 아니 4배 5배죠. 네, 약 5배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들으셔. 여러분이가 저쪽으로 하면 저기도 지금 엉터리라고 내가 제일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브리시에서 그게 별로 없으니까 그밖에. 근데 여러분 15억이면 5배면 얼마예요? 75억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쪽으로 갔더라면 저 엉터리도 39억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전기철거는 한전에서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조합에다가 맡긴 적 자체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속았다는 걸 조합장 스스로도 압니다.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한전에서 전기철거 비용 내라라고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여러분한테 자기들이 철거하겠다고. 그런데 민간업체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가짜. 수도관 가스와 상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관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가요 그냥 느낌으로 보세요. 느낌으로 무슨 얘기냐,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골목이 몇 개요? 대충 들어가는 데 보면 4개라고 칠까요?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자, 가스관 전기가 요리 다 들어옵니다. 아니 전기가 아니라 가스관이 수도관이 여러분 길파하면서 수도관 가스관 작업 보이는 거 많이 보시죠? 요리 들어와서 이렇게 각 가정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야. 지하 1.2m 동파 방지선이라 그래서 얼지 않게 지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는 그냥 뭐 안 오니까 그 옆에 벽 타고 들어가고, 그래서 벽 타고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수도관은 어느 것 때문에 그래요? 어느 거 방지하려고 뭐 지하 1.2m가 이 정도에 묻힐 거예요. 동파 방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얼지 않게. 그런데 여기를 철거를 하려면 여러분 이사를 하면 여기 한 군데 막아주면 끝나겠죠? 그러겠잖아요. 하나만 막으면 되죠? 네. 건설 해보신 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별로 여러분 이사 갈 때 막아주는 건 수도사업소에서 공짜로 막아줍니다. 왜냐, 계량기가 자기들 이때 가면서 막아요. 더 이상 계량기 돌아가면 안 되니까 무료로 막는다고요. 가스 사업소, 가스회사에서, 지역가스회사, 여기는 삼천입니까? 삼천일 가스예요? 어디에요? 가스회사 이름이? 네? 예스코? 에코. 예스코에서 와서 계량기 빼면서 여기 막음 조치라고 그래요. 막음 조치 공짜로 해요. 계량기 띄면서 한전에서 공짜로 전기 폐전을 한다고 그러죠. 전기 공급 끊어줍니다. 그리고 전봇대 철거는 무조건 한전이 직접 자기가 조사생 발주해서 해요. 지금까지 저한테 시킨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거 하나 막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5억이 들어갈 군역이 있나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수도사업소, 가스사업소는 여러분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아예 저것도 막아주세요. 여러분 가스사업소에서 막고 여러분 비용 청구합니다. 그러면 조합에 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니 그놈이 설치한 놈이 지가 자르고 지가 비용 청구하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재산이니까. 그런데 이 망하려면 수도사업소는 누가 운영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죠. 수도사업소 이놈들만 꼭 조합이 니들이 하고 비용 이거 공사하라고 그래요. 환장하겠어. 그런데 부산시는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전부 각 사업자가 합니다. 물론 한전은 전부 그들은 한전이에요. 캡코가. 그러고 이거는 협의하기 나름이고, 근데 요놈들만 문제예요. 요놈들만. 지자체만 문제예요. 정말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부산은 세 군데 다 지역사업자가 하고 조합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부산에는 지상물 철거 계약을 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자, 안양 덕현 지역에서 44억에 계약을 했고, 약 영주 중앙아파트 39억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산 대연 4구역이라는 데 가서 1200세대입니다. 거기 가서 얼마에 입찰을 받냐? 요 세 가지를 지금 하겠다고 3,900만원에 입찰을 받아서 당첨이 됐어요. 내가 떠들고 다녔더니 나 공사 안 하겠다고 포기 갔어. 최근에 포기 의사 밝혔어요. 박스가 아니라. 왜요? 야 이놈아, 여기서는 1200세대인데 3,900에 하고, 물론 가짜지만 부산은 다 지역에서요. 아무리 어둡다고 조합원들이 어둡다고
그리고 광주의 영주 중공은 1003세대인데 조합은 1300이에요. 거기서는 39억이 한다고? 이거 뭐 하자는 짓거려? 수도가 하나 맞고 가스만 하나 막으면 끝나는데 1000만 원이면 끝날 거를 막말로. 왜냐? 여러분 그 재건축 지역은 단 하나밖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서 골목에 있어서 관이 2개, 3개 막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단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지가 형성된 5층짜리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는 딱 들어가서 메인관이 하나입니다. 들어가서 흩어지기 때문에 메인관 하나씩만 막으면 돼요. 제 카페 회원 중에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주안에 있는 재건축이랍니다. 조합을 한 300명 되는 거 여러분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와갖고 우리 지상물 점검이 수도관 폐쇄비가 3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성질을 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조합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조합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조합원입니다. 그냥 다 가세요. 아니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기를 근데 막 전화를 안 끊어요. 빨리 끊으라니까. 이거저거 물어봐서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도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재건축은 하나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재건축이에요. 그 하나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 막는데 관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0에서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근데 조합원이 물어보면 또 많은 또 안 알려줍니다. 조합하고 짝이라 됐는지. 우리 동네에 관을 몇 개 막아야 되냐고 제게 조합원이 뭐 그게 비밀이라고 안 알려줘. 그런데 그랬더니 그놈 자식이 그래요. 아 우리 동네는 52mm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제가 수도사업소 직원인데 왜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맡기면 500만 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맡긴지 잤을까. 네가 스스로 개선해서 네가 하고 조합에 청구하면 된 이 기회에 네가 수도사업소 지으면 너희들이 직접 하고 조합에다가 거기서 발부하면 될 일을 뭔 지랄을 났다고. 그러니까 아는 놈은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 여기 오시기 전보다 지금 오신 뒤에 좀 억울함이 생겼잖아요. 네. 그전에는 안 억울했죠? 네.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15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저 주택 인구의 검토리도 39억인데 어쨌든 합쳐서지만 그러면 자, 그 대신에 여기에 이주관리하고 범죄방이 있어요. 아까 계약서를 봤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어. 뭐 이또만 계약서 아깝더만요. 금액이 있나 보세요 혹시. 저 15억으로 둘이 뭉치려놔서 이주관리하고 범죄방이 금액 여기네. 금액이 나와 있나 보세요. 뭔 놈의 금액이 없어 이거. 어디가 있어요 금액이? 네? 계약 금액이 여기 있네. 7억 9,300이네. 이주관리 및 이주관리 여기 7억 9,300. 범죄방은 어디요? 얼마예요? 범죄방 써 있어? 뭐야 이거? 이거 뭡니까? 이주관리 용역세금 지금 범죄방은 어디죠? 같이 합쳐져 있는데 이주관리 및 범죄방은 이주관리는 따로 범죄방이 얼마나 들리나? 자, 제가요 만약에 이게 이주관리하고 범죄방이 합쳐서 7억 9천이라면 나머지가 한 최소한 한 6억 정도가 지금 아까 지장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 이거 수도관 전기관 수도관 폐쇄관 이거 관 폐쇄 자르고 용접해서 붙이는데 그 돈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계약서를 안 봐서 뭐라고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잡혀 있어서 자 근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주관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주할 때 자 이주하실 때는 언제 이사 가시겠어요? 그거 수집하고 업체가 그러면 한전에 전화하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고 여러분 이사한다 그러면 가스 에스코에 전화하고 해갖고 와서 미리 계량기 검사하고 마지막 이거 다 계량기 띄어내고 맞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마지막 거기서 말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돈 내고 가야 되니까요. 네. 정화조 풀 때다가 연락해서 정화조 푸게 만들고 네. 그거 영수증하고 이 짓거리 하는데 무슨 7억씩이나 들어가요? 우리가 하는 거 중에 우리가 조합에서 왜? 조합에 사니 뭐하고 조합 직원들은 아니 조합은 250세대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안내해주고 여러분한테 안내문하고 각자 이렇게 이사하실 때는 하세요라고 여러분 이사비를 그걸로 정산 안 하고 하면 이사비 안 줄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요령만 알려주면 그 네 군데 전화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이거를 돈 주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범죄방입니다.
자요. 범죄방 정말 기가 막히는 게 혹시 아들들 군대 보내신 분 안 계세요? 있죠. 예? 있죠. 총 사서 보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총을 왜 안 사서 보냈습니까? 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범죄방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범죄방이 2010년도에 부산에서 덕포동에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중생 살인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길거리에 태어나서 뭐 길태니 많이 뭐 지랄 발광했던 사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기자들이 하고 있을 때 그때 모 신문사의 기자가 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고 가로등이 꺼지고 이래서 얘가 범죄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 발견도 쉽게 안 됐고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서 앞으로 어떻게 범죄 예방을 할 것이냐를 이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먹혀들어서 법을 개정합니다. 2012년 2월 1일 날 도시정비법, 이때 법이 많이 개정되는데요. 도시정비법 28조 2를 신설해서 28조 2, 여기도 또 아까 국공유지 무상양도 공무원이 하는 짓들을 미가르쳐 지가 했다고 용역비 발행하듯이 여기도 뭐냐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하고 난 뒤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1이 순찰 강화, 2가 범죄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3이 기타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이 세 가지를 해달라 라고 누가 요청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요청한다고, 주민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 내주고 나면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고요. 경찰관서로. 그리고 여러분 정확히 살 일은 뭐냐? CCTV와 사업시행 계획서를 쓸 때, 사업시행 계획서 여기 있더만, 이 망하는 건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안전관리 철거계획서 있고, 시공, 여기 보면, 범죄예방계획서 뭐 해갖고 있어요. 예? 처음 거예요? 이거 없어요, 이거. 2010년 처음 됐어. 그것도 없네. 그럼 예방기 그런 다 했어. 교육시설 환경보호에 관한. 네. 그래서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조합에서 할 일이. 그리고 나머지, 순찰은 이건 왜 내가 군대 간 아들 총 안 쏴보냈냐고 한 거는 뭐냐면 순찰을 누가 해요? 범죄를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고유 사무예요. 그렇죠? 아니 민간 우리나라 사병 있습니까? 사병? 개인이 군대 만들 수 있어요? 개인이 경찰 만들 수 있어요? 아니 경호경비회사 돈 주고 고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설경찰 만들 수 없다고요. 그런데 왕십리 1구역이 다 해쳐먹었어도 범죄예방을 또 안 해쳐먹었어요. 1200만원 범죄예방으로 나갔습니다. 왜냐? CCTV하고 가로등만 달았으니까요. 그런데 범죄예방이라고 민간회사를 데려다 놓고 순찰 업무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명이? 아니요, 인원도 안 나와 있어요. 제목하고 돈만 있습니다. 그래서 7억 9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그러면 왜 나오기 시작했냐? 그 당시에 18대 국회가 그랬습니다. 이거 의결할 때, 도시정부 개정안 의결할 때 지금 한국당, 옛날에 한나라당인가요? 거기에 전용호 의원이 입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 초안을 내면서 민간회사로 하여금 순찰 업무를 하게 하자라는 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습니다. 왜? 첫째,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과 똑같아요. 치안 업무는 국가의 고유 사무일 뿐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와 충돌된다는 이유로 없어졌다고요, 법이. 그랬더니 어떤 망할 놈들이 그거 초안을 어디서 봤나? 민간회사가 지가 동네를 지킨대요. 아, 여러분 살 때도 돈 안 들었는데 국가에서 알아서 해줬는데 뭐 이상한데 지금 돈을 내봐. 언제부터 우리 귀하게 자랐어요? 개인 경호원 쓰고 7억씩 주고 재개발하니까 재건축에서 엄청 돈 벌 것 같아요? 쟤 한번 내보려고? 이게 뭐하라는 짓이에요? 이 업체들이 와서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법에 있기는, 법에는 시장군수가 경찰청장한테 요청하라고 돼 있지. 너희들한테
범죄 예방을 한다고? 너희들과 계약서를 쓰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란다 이놈들아. 이해가 가십니까? 네. 시정하시겠어요? 네. 누가 이걸 여러분한테 시킵니까 지금? 7억 9천씩이나 주고? 그것도 재미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또 하고 싶은 놈들이 해요. 서초동에 모 조합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모 조합이 그나마 2018년 2월 9일부터는 업체 선정을 하면 경쟁 임차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범죄 예방 2주 관리는 경쟁 400 몇 세대예요. 400 뭐 40세대가 그래요. 뭐. 400세대 아무튼 초반이에요. 재건축입니다. 여러분처럼. 요놈이 2주 관리하고 범죄 예방 하지 말라 그래도 입찰 붙였어요. 조합청에다가. 그랬더니 얼마에 들어왔나 두 개 합쳐서 7,950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10분의 1이 쏟아난 것들이 서초동 사업하면서 불이 싸우지만 돈 쓸지도 몰라요. 올해 서초동 산다면서 2만 원. 그죠? 최소한 그 정도 째는 내부래. 이왕에 쓰는 거. 고치시겠어요? 알아서 하시죠. 돈 많이 벌어라. 도와주셔야죠. 자, 각종 소송비, 실업. 제일 아까운 게 소송비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했더라고 소송비가 안 나와야 돼요. 신뢰가 서로 구축되면 소송비 안 나와. 여러분은 뭐 잘못됐다고 소송해서 손해. 조합은 여러분 돈으로 다 막아요. 소송을 또. 지가 잘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게 소송비예요. 인입부담금 14억 직접 뭐야? 추정치인데 몽땅 잡아놨다. 원래 여러분 상수도, 전기, 가스, 하수도 없었어? 근데 뭐 인입부담이 14억씩이 나와. 나 모르겠네. 뭘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약간의 인입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수가 약간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추정치라고 해놨으니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추정합시다. 크게. 악력교통시설 부담금 2억 5천. 학교용지 부담금 9억. 중도금이자 50억 9천. 이거 뭐예요, 이거? 잘못됐네. 요건 나중에 뭐, 저기, 뭐, 다시 또 받겠다는 것인데, 여러분들한테, 기타, 뭐, 또 기타가 또 나오네. 아, 씨, 뭐, 기타는. 거시기가 왜 이렇게 많아? 아까 거시기도 있고, 또 거시기가 또 하나 나왔어요. 거시기가 9억 8천인데, 그 거시기는 조합원 이사비용하고 2주 촉진비라는 2주 촉진비라는 것만큼 골 때리는 비용은 세상에 있다고. 제가 병사법 위반이라고 매번 강조합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인마가 2주를 빨리 안 가요. 빨리 가게 하는 비용을 줘버리면,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빨리 가. 그러면, 배임죄에 딱 걸리거든요. 그죠? 무조건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나면 무조건 여러분의 종전재산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법률상. 그러니까 무조건 이사가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의 강압상 효과 그러면 종전재산은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헌집 주고 세집 받았잖아요. 분양권이라는 걸 받았잖아요. 분양에 관한 권리를 옛날 집은 처분했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헌집 주께 세집 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종전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언제까지 행사하지 못한다? 이정부 시대까지. 내 집이 살아도 이제 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소송이 조합에 한다 할 때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띵깡 부리면 돈을 주겠다? 2주 촉진? 돈 받으면 빨리 가니까? 근데 직접 주면 걸릴 것 같으니까 업체를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업체한테 먹고 살아라? 아니 소송하는 게 제일 빠르지. 가서 돈 냄새 풍기면 이러면 이사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돈 냄새 풍기는데 이사 가시겠어요? 돈 받고 가야지. 2주 촉진비를 쓴다고요? 이 망할 놈들이 어느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 뛰어넣는데 왜냐면 자 화해, 조정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109조 1항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기로 하고 재판상 소송이나 행정이나 화해나 조정 같은 걸 대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변호사법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재판에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합의하는 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화해도 그런 거고요. 그것을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민간 업체한테 돈을 줘서 저놈아 내가 저놈을 직접 주면 배임죄가 걸리니 업체를 하나 세워서 여기다 주면 죄가 안 되나? 이게 2주 촉진비입니다. 미친 비용입니다. 이 쓰지 말아야 될 비용입니다. 빼셔야 됩니다.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합쳐서 9억 3,800이나 되기 때문에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비용 이것까지 얘기할까 말까
자, 이사비용. 여러분 얼마 준다 했습니까? 신고사에서. 네? 60%요. 60%. 알고, 그건 이주이고. 이사비. 여러분 담보로 그냥 대출 받는 거고. 200만 네? 200만 원 준다 했어요? 예. 1인당? 그러면 200만 원씩면 무상으로 준다 했어요? 뭐로 준다 했어요? 그냥 막 무슨 아니고 무이자로 준다 했어요? 네. 네? 1인당이 1가구당이죠. 1가구당 200만 원?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여기다 버스 3천 중에 그 돈이 들어있다니까 200만 원 곱하기 250명이면 얼마요? 2억 5천이요? 아니 뭐요? 아니 5억이요? 5억이요? 약 하면 자 5억이면 한 0.8%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735 더하기 730 한 749야 7% 정도 되는 거 산수 모델 0.7% 정도 되겠네 그죠? 비례율이 자 그러면 얼른 우리 이영섭 자 우리 계산해 보시오 얼마나 억울한가 자 본인 거를 내가 계산해 드릴게요 6억 아까 얼마? 6억? 자 6억인데 0.7%예요 비례율이 6, 7은 42 죄송하지만 200만 원을 받았는데 토해낼 때는 420을 토해냅니다. 부담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자기 거 평가액을 그러면 그러니까 평균요. 평균치에 있는 사람은 손해가 없어요. 받을 때 똑같이 200씩 받았으면 낼 때도 똑같이 200씩 내야 억울함이 없죠. 근데 사업비에다 넣어버리면 이런 사람은 200 받았는데 220을 더 내야 되잖아요. 왜요? 이것이 사업에 들어가서 비례율도 강하게 떨어졌으니까. 근데 1억인 사람, 내 종전재산이 1억밖에 안 되는 사람, 피자 조그만 게 있다 싶습니다. 1억짜리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실제로? 네. 아, 여기 1억짜리 있어요? 1억인 사람 얼마나 있어요? 70만원 내면 돼. 2억인 사람 140만원. 그러니까 뭘 해도 이 사업비를 못 잡으면 돈 많이, 재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니, 각자 쓴 놈이 다른데 왜 낼 때는 같이 분파일을 하는데 재산대로 분파일을 하냐고. 2, 3일 다시 내라 했으면 원래 가져간 그대로 내라 해야 맞잖아요. 안 들어요, 그래요. 예?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사업비에 넣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있다니까. 이건 사업비에 넣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비에 넣는 비용이 아니라고. 이주비도 그리고 여러분 못 받는 사람 생겨요. 기존에 대출이 있는 사람. 기존에 대출 다 없어요? 있어요. 다 자기 재산으로 삽니까? 60% 준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 있는 사람 못 받습니다. 기존에 대출이 한 30% 있으면 30%밖에 더 받겠냐고요. 그런데 이주비도 여기다가 사업비에다 넣어버리면 억울하지만 똑같이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영섭 조합원님 6억이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센 거구만. 좋은 거 갖고 계시구만. 그죠? 이 동네에서는 센 거죠? 센 김에 손해를 많이 봐야죠. 이 사업비가 엉망이면 이렇게 손해도 보지만 넣지 말아야 될 걸 넣어갖고 아까도 왜 옆집 아저씨 2, 3위 받은 거 내가 대신 내야 되냐고. 이영섭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에? 지금 계산 돌아가시는 분 많은 거야. 나는 좀 이익이네. 저거는 한치 안 했으면 좋겠네. 나는 이렇게 간다니까 난 70만원 내는데 200 받고 나 130 이익이네. 계산 지금 나오는 분들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칙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프로 설명드렸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일을 만들어 놨고 이걸 위해서는 아무튼 제가 우선 쓸데없는 내용이 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도 괜히 열받아서 제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뵀을 때 눈동자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못 알아듣는 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멍하는 거 있잖아요. 왜? 조금 기초 지식이 있어서 들으셨으면 좋은데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초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서 비교적 좀 소리 질러가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좀 길게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사업비 설명은 끝내고 나머지 얘기는 너무 길어지면 저기 하니까
영상 끄고 나머지 얘기는 또 여러분 질문이나 이런 거는 그냥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